아주 최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지금 98년도라고 적혀있는데요. 박사님.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것.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저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분야 자체도 희소하고 네.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많이 받는 그쵸. 네, 이쪽 분야 전문가를 모셨거든요. 네. 지켜라 박사님. 네, 박사님 정말, 지켜야 돼요. 정말 또 대중들에게 중요한 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연구를 하고 계신 이유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기상학을 연구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일선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지만 날씨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좋아하니까 뭐 산책하는 중에도 하늘을 자주 쳐다보고 또 날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제가 과학에 약간 몰입해서 항상 과학을 찾아다니듯이 네. 이유진 박사님은 이제 날씨에 좀 몰입을 하셔갖고 항상 날씨랑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다니시는 네. 예, 또 날씨라는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쵸. 네, 사실 많은 역학 중에 유체역학이 가장 어려운 역학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네. 이 날씨라는 분야는 유체역학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분야예요. 네, 굉장히 복잡하고 아직까지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막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근데 오늘 조금 긴장이 좀 되십니까? 네, 지금 많이 긴장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해보신 적 없으시죠? 아니, 처음이죠. 이제 근데 방금 날씨가 굉장히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을 예를 들면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날씨가 어떻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님이 제일 잘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보면 주변에 이렇게 등산하고 오신 분들 보면 또 산에서 느낀 날씨는 그분이 제일 잘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각자가 체감하는 날씨는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정확한 게 날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유진 박사님 충청도 분이시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말씀이 조금 느리셔서. 네. 충청도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분이십니까? 저는 그보다 더 남쪽에. 네. 남쪽으로 갈수록 좀 느려지는 건 아닐 텐데. 네, 어쨌거나. 근데 진짜 날씨에 굉장히 몰입되시다 보니까 사실 날씨 관련된 책도 쓰셨어요. 네, 요거를 이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표지가 정말 예술 작품 같은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책 제목이. 책 제목을 한번 좀 날씨와 음악이고요. 날씨와 음악.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날씨도 거기에 안에 선율이 있고 리듬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음악하고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날씨 쪽 책이 제가 대중서를 거의 못 봤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날씨 관련 대중서가 있구나. 근데 읽어봤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음악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사실 음악에 좀 조예도 좀 있으시고 제가 봤을 때. 저 음악을 좋아합니다. 어떤 음악을 혹시 좋아하시는지? 전 클래식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가요도 좋아하고 다른 나라의 민속 음악도 좋아하고요. 웬만한 음악을 좋아하시는? 네, 좋아하기만 하고요.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음악도 달라지는 것 같고 날씨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예. 잠깐 좀 벗고 네. 죄송합니다. 좀 더워서. 본격적으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와 관련된, 참으세요, 박사님. 지금 옷 벗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그러면 날씨 얘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걷거나 주변에서 보면 다른 풍광들은 대부분 조금씩 움직인다면 날씨는 매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가 항상 주변에서 겪는 자연 또는 건물 사이에서도 역동적으로 변하는 날씨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생생하게 우리가 지난 봄, 여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조금 선선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를 한번 되돌아가면서 그때 우리가 느꼈던 날씨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과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곁들여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게 이번 봄에 벚꽃이 빨리 피었잖아요. 맞아요. 네. 벚꽃이 좀 빨리 지나간 느낌이 네, 그리고 빨리 졌죠. 네. 빨리 피고 빨리 졌고. 벚꽃 놀이하러 가려는데 이미 놀려고 가는데 이미 없어. 네. 근데 그래서 좀 아쉬움도 많이 있었던 게 기억이 있는데 이 벚꽃이 매년 같은 때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년처럼 이렇게 빨리 핀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저 표에도 보시면 가로축이 연도고 세로축은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있으면 벚꽃이 늦게 피었던 해고 아래쪽에 있으면 빨리 피었던 해인데 지금 최근 오른쪽 끝으로 오면 올수록 4월 전에 3월 달에 벚꽃이 피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기준이 4월 1일인 거는? 편의상 일단 4월 1일을 표시를 한 것뿐이고요. 만우절로다가.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만우절을 기준으로 약간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이게 또. 네. 그죠? 그렇죠. 저 그래프 팩트입니다. 그래프 일부러 4월 1일에 해놨다. 근데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가 실제로는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떤 해에는 4월 중순에 벚꽃이 피는 해도 있었어요. 끝에는 4월 20일인 건가요? 그럼 4월 20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저 그림에서 보면 지난 한 20, 30년 꾸준히 벚꽃이 피는 시기가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빨라졌죠. 온난화와 관련된 추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온난화의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해는 그것보다 훨씬 늦게 벚꽃이 핀단 말이죠. 말하자면 추위가 좀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죠. 나무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계절은 항상 매년 똑같이 봄이 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빨리 오고 또 어떤 해는 그렇게 늦을까? 거기에 이제 날씨에 굉장히 어떤 혼란스러운 카오스적인 그런 특징이 일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이때가 거의 급격하게 지금 바뀌었어요. 급격하게. 네. 이런 거가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이 데이터상으로는 뭐 이때 한다. 이렇지만 실제로 이제 뭐 그냥 요거 하나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저기 보인 그림은 우리가 체감하기 쉽게 벚나무의 입장에서 추위를 생각한 거지만 또 나무가 똑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양지 바른 곳에 자라난 나무 같으면 좀 더 일찍 벚꽃이 필 수도 있고. 나무마다도 좀 다르고. 그쵸. 나무마다도 수분이 많이 있는 지역이나 음적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벚나무를 가지고 매년 측정을 하죠. 그럼 나무를 하나 정해갖고 얘는 이제 약간 모험생이나 약간 날라리 아니고 어느 정도 딱 그 반평균 같은 애다. 딱 가운데. 그런 어떤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항상 같이 관측을 하는 좀 빠른 애 있고 좀 느린 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조금 괜찮은 친구. 그 친구를 좀 했더니 저것도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벚나무다 하더라도 나무는 꼭 기온이 낮다고 해서 꽃망울이 터뜨리지 않고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계절적인 요인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 그림이 추위의 척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체감하기 쉽게 나무의 입장에서 본 걸 얘기한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급격하게 뭐 떨어지고 올라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당시 그 해의 어떤 특정한 기후와도 관련이 있지만 어떤 생육 환경과도 관련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어려운 굉장히 복합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약간 전반적인 경향성은 이렇게 내려간다. 약간 우리 최신창의 교수님들도 일본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이렇게 빨랐던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4월 뭐 이렇게 했던 게 있었다고. 4월 맞습니까? 이제 3월 하순. 3월인가 보네. 3월 하순에 피었죠. 3월 진짜 빠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왜 그럼 매년 벚꽃이 일찍 피거나 늦게 필까? 또는 우리는 봄에
꽃샘추위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벚꽃이 늦게 피면 꽃샘추위가 와서 늦게 핀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 중에 한 가지는 은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예. 먼저 위쪽에 있는 세 장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아침에 회사 출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는 거죠. 특별히 그렇죠. 없으면. 네. 맞죠, 맞죠. 네, 그런데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탄다고 그러면 저 버스가 내가 정류장에 정확히 갔어도 꼭 같은 시간에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경유해 가는 도로의 정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 지각하는 날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앞서 벚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꽃샘추위가 이렇게 온다는 거는 우리 보통 밤에 9시 TV 뉴스에 캐스터가 저기압, 고기압 얘기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그러다가 비가 온다고 그러면 저기압이 접근한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일단 저기압이 오면 비가 오든 눈이 오건 흐리고 이런 날씨가 되다가 저기압이 지나갈 때가 되면 저기압 끝자락에는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면서 북쪽에는 찬 공기가 있잖아요. 찬 공기가 끌고 내려오면서 추위가 일시적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온대 저기압이 어느 타이밍에 같은 봄철이라도 지나가느냐. 그리고 또 저기압이 발생해서 온다 하더라도 우리 출근길에 도로 정체하는 것처럼 온대 저기압이나 이동성 고기압은 제트기류를 따라서 움직여 가게 되는데 그 제트기류가 또 정체하게 되면 추위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인들이 같이 맞물려서 봄이 꽃샘추위도 어느 때가 되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매년 이런 온대 저기압이나 이 제트기류의 어떤 정체 여부에 따라서 그때그때 타이밍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저기압이나 제트기류의 정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근길에 버스 타면서 만나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연적인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느낄 때 보통 저기압이 한번 지나가는 게 한 일주일이거든요. 아니, 저기압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기압이 지나가려면 그 전에 따뜻한 남풍이 끌어올려서 약간 후덥지근한 그런 상태, 습기도 많고 그러다가 이제 저기압이 중심에 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이런 궂은 날씨에 오다가 이동성 고기압이 들어오면서 아주 화창한 날씨를 걔는 이런 그 하나의 주기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봄에 꽃샘추위가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또는 벚꽃이 일찍 피거나 늦게 피거나 하는 것도 결국 봄이라는 어떤 계절은 규칙적으로 오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날씨 계기라는 것이 변동성을 주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속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런 우연적인 요인을 만들어서 복잡해 간다. 그런데 이제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날씨는 굉장히 정돈된 질서의 형태도 있거든요. 그 전에 조금 날씨의 변동성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보시는 파란 선의 그래프는 이번 봄에 위에서부터 3월, 4월, 5월에 일 평균 기온을 나타낸 거거든요. 맨 위에 게 3월, 가운데가 4월, 밑으로 하면 5월.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3월, 4월, 5월 가면서 기온이 높아지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 5월 달이 되면 5월 중에도 들쑥날쑥하지만 21도, 중간에 가면 24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3월 달에는 두 번의 피크가 있죠. 15도, 17도. 그런데 여기서 한번 눈여겨볼 거는 3월 같은 경우 교도씨 같으면 주기로 하면 몇 개나 주기로 하면 전 2개. 네, 그렇죠. 한 2개 정도 보이잖아요. 약간 파동성의 2개는 보입니다. 네, 그렇죠. 높았다 내려졌다. 그다음에 4월도 보면 좀 더 복잡하지만 몇 개 정도의 주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보는 분마다 다르겠죠. 뭐 2개일 수도 있고 뭐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그래도 저는 약간 2개 느낌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5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봄을 우리가 통상 3, 4, 5월이라고 하면 그 봄 안에도 저렇게 주기적으로 기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음악의 선율처럼 이런 어떤 비교적 규칙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지나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하나도 똑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3월 같으면 아주 뚜렷하게 굉장히 고온이 됐다가 다시 찬 공기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되는가 하면 4월이 되면
상당히 복잡한 잡음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금방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가다 뭐 밋밋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음악으로 따진다면 이제 오른쪽에 우리 잘 아는 작은 별의 반짝반짝 작은 별이니까? 맞습니다. 요거 이름 작은 별인가요? 네네. 네.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인데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좀 더 내려오면 악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리듬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스토카토처럼 이렇게 좀 끊겨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똑같은 선율을 좀 약간 변형해서 재현을 하고 있거든요. 음악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주제 선율이 있으면 주제 선율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주가 이어지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또 주제 선율도 바뀌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걸 날씨하고 비교해 보면 이 봄이라는 계절 안에 3, 4, 5월 안에 이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기온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이런 주제 선율이 있는데 온대 저기압이 항상 다 똑같은 게 맞지가 않다는 거죠. 매번 지나가는 게 다르고 조금씩 변주가 일어나는 거죠. 기온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도 좀 달라지고 아까 그래프에 보시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씨 안에도 음악처럼 계절적인 베이스도 있고 온대 저기압이라는 주제 선율이 흘러가지만 네. 그것이 항상 똑같지 않고 계속 변주를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날씨를 볼 때도 항상 새롭게 느낄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날씨를 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주제 선율 같은 비교적 질서 정연한 어떤 것이 같이 섞여 있어서 질서 정연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이해를 해 나가지만 이렇게 우연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그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이제 그런 걸 저 그림이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이랑 좀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지금 같은 곡 원곡을 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같은 곡 원곡을 이제 계속 변주를 한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변주를 하니까 우리가 무슨 노래인지 좀 어려운데 근데 뭔 노래인지 알잖아. 그럼요. 그죠? 그건 맞아. 근데 점점 이제 지구의 음악 장르는 점점 데스메탈로 가는 건가요? 이제 장르에서 바뀌는 느낌이 좀 있고. 비슷한 이제 얘기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보면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온대 저기압 같은 경우는 열흘이나 일주일 사이로 이렇게 변동이 일어난다면 그런 변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도 빠른 박자 곡이 있고 그 사이에 아까 뭐 반주라고 얘기하셨는데 반주는 더 빠른 리듬으로 가기도 하지만 맞죠. 또 주제선율은 또 천천히 가고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씨도 여러 개의 리듬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히 4월 같은 경우 보면 훨씬 복잡하잖아요. 악기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저기서 보다 이제 긴 주기의 음악도 있는 거죠. 저 안에. 우리가 이제 얼른 눈에 띄지는 않지만요. 아래쪽에 보면 아까 똑같은 그래프를 지금 4월 달께 좌측이고 우측이 5월 달 거거든요. 똑같은 이제 평균 기온선이에요. 한 달씩. 그런데 보면 물론 이제 4월보다는 5월이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에 가까워지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온이 높아지긴 하는데 저기 보면 4월은 어때요? 평균적으로 보면 어떤 일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에 기온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많이 높아진다는 느낌이 좀 약하잖아요. 이게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랑 또 일반인이 봤을 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딱 눈에 보입니까? 뭔가 비교적 그렇다는 걸 알겠지만 전문가분들은 이제 전 몇 개만 봐도 이제 딱 경향성이 보여.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제 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죠. 진짜. 5월달은 어떤 것 같아요? 5월달은 보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보이죠. 보면 저기 4월달하고 5월달 사이에 뭔가 느린 흐름의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4월은 계절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긴 하지만 아주 완만하게 상승하는 거고 5월은 상당히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 5월달 많이 더웠어요. 요것도 근데 요 그래프를 약간 요 경향성도 분석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그렇죠. 4월과 5월에 왜 저런 차이가 있는 건가? 금년 4월, 5월에 그랬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저기서 보이려고 했던 거는 왜 저기서 4월은 들쑥날쑥하면서 그래도 거의 일정한 기온 또는 완만한 상승세 보였다면 5월에는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하는 형태로 변했을까? 올라갔을까?
조금 일기도 나오면 복잡해지죠. 네. 그렇긴 하는데 말로 한번 해볼게요. 네. 보통 기상캐스터들이 많이 보여주시는 일기도에 보면 네. 저기 제가 남풍이 들어온다고 화살표를 표시한 게 있어요. 네. 저렇게 바람이 들어오도록 돼 있거든요. 네. 저렇게. 근데 보면 저게 2일이고 오른쪽 게 4일인데 둘 다 어쨌든 특정한 기압 배치를 이루면서 남풍이 강하게 우리나라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풍의 북쪽에는 지금 온대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가면서 남풍을 끌어올린 거죠. 네. 그렇죠. 그러고는 이틀 지나서 다시 서해 쪽으로 또 온대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남해상 쪽으로 남풍을 끌어올리잖아요. 제가 화살 표시했듯이. 네. 저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에피소드지만 일종의 국면의 전환을 하는 일종의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다. 보면 4월에서 5월 달로 가면서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중에 온대 저기압이 북쪽과 남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다. 지금 온대 저기압이 하나가 있고 이어서 또 오고 있는 건가요? 이어서 남쪽으로 또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자료 보여주시면은 네. 온대 저기압이 하나가 있고 네. 저기압이 어쨌거나 이제 빨아 올리지 않습니까? 네. 네. 상승 기류니까 이제 남풍이 쓱 가다가 저기압이 있으니까 쑥 들어오면서 네. 남풍이 조금 따뜻하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뒤에 네. 또 온대 저기압 하나 더 있는 거야. 대기하고 있었군요. 뒤에 또 오니까 한 번 갔는데 또 가는 거죠. 남풍이. 네. 남풍이 이렇게 2번 유입이 되니까 덥다. 네네. 이거군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전체적인 기압 배치의 국면을 상당히 고온 패턴으로 유도할 수도 있었겠다. 저 모습이 빠르게 기온을 좀 상승시켰을 것이다. 네네. 이제 그래서 저기서 공유하고자 했던 거는 이런 이제 온대 저기압들이 우연적인 요인으로 지나가긴 하지만 네. 이것들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긴 호흡의 선율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저 상황은 사실 우연이었던 거예요? 우연처럼 보였던 거예요? 저건 이제 지나고 나서 한번 저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저렇게 복잡한 상황을 미리 예단하거나 하기는 어렵죠. 아니 그리고 저는 저렇게 이제 보지만 저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를 다 또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날씨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를 하나의 예를 통해서 이제 보인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정돈된 주제 선율 같은 질서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온대저기압 이렇게 오락가락 지나가는 우연적이고 예측 불가한 이런 속성이 적당히 섞여 있는데 하나씩 뜯어서 이렇게 한번 이제 보죠. 좋습니다. 하나씩. 이번 봄에 황사도 많이 왔어요. 네. 맞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황사는 자연산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벌판에서 날아오는 모래먼지, 먼지. 황사가 우리나라의 토양에 내려앉으면 오염이 없는 경우에 토양에 미네랄도 제공하고 바다에 침적이 되면 바다에 또 영양분이 되고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 거죠. 그랬어요.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 미세먼지와 섞이고 외국에 있는 오염물질이 섞여 붙어오다 보니까 누명을 많이 쓰게 된 거죠. 황사가. 그런데 이번 봄에도 황사가 많이 오고 물론 미세먼지도 농도도 제법 높고 그랬는데 매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봄이 되면 이런 게 찾아올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봄 날씨의 한 특성이에요. 황사가 오는 건요. 근데 그 황사가 그럼 왜 올까? 왜 봄이 되면 누런 하늘을 맞게 될까? 생각해보면 어디선가 먼지가 날아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봄에. 보시면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이 아주 최근 통계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고비 사막, 내몽골 고원, 그다음 중국 북동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사막이나 건조지대에서 많이 날아오거든요. 52%네요, 고비 사막이? 와우. 그러면 저게 날아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람이 저렇게 저쪽에서 불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북서풍이 불어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저기에는 겨울이 되면 눈이 오거든요. 저기도 눈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봄이 되면 눈도 녹고 맨 땅이 돼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아올라서 북서계절풍이 불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봄이 되면 계절풍이 저렇게 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기온도 올라가지만 하늘도 조금 부연 이런 느낌의 하늘이 이제 봄하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봄이 되면 기대할 수 있는 황사 현상이라는 게 자연의 어떤 질서의 한 측면이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림에 좀 덧붙여서 오른쪽에는 이제 먼지에 관한 거거든요. 겨울이 되면 북서계절풍이 부니까 지금 저기 제가 겨울철, 여름철 나눠놨잖아요. 네.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봄에 이르기까지 그때 되면 바람이 황사가 들어오듯이 북서계절풍이 불 때니까 저 때가 되면 저 지역에서 외국산 먼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름철이 되면 계절풍이 바뀌어서 남서풍이 불면 중국 남부나 이런 데서 일부 들어올 수도 있고 물론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거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국내에서도 발생하는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국 먼지만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이제 다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봄이 되면 그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황사건 먼지건 외국에서 날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서의 한 측면이라는 거죠. 네. 앞서 우리 여러 가지 우연성이나 변동성 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정돈된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황사라는 게 북서쪽에 이런 발원지의 사막지대에 주로 발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이제 좀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아시아 전역으로 한번 넓혀보면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저기 보시면 먼지 벨트라고 영역이 그어져 있는데 저기 어디서부터 돼 있냐면 사하라? 아프리카에서부터 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저 아시아의 광활한 예전에는 무역상들이 티벳 고원 북쪽에 비단길을 통해서 무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지역들이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메마르고 건조하고 이런 지역이 많죠. 사막도 있고 거기까지 쭉 이어져서 황토 고원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고비 사막. 약간 먼지가 좀 많은 곳입니까? 보면 녹지 중에서도 비교적 좀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나무가 없어서 좀 바람을 때려주면 잘 올라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먼지 벨트라고 돼 있는데 그렇군요. 이제 황토 고원까지 쭉 연결돼 있는 그 먼지 벨트에 끝자락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구조가 상당히 독특한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겨울철이 되면 어쨌든 그 먼지 벨트의 끝자락에서부터 우리나라 쪽 이어지면서 아주 독특한 봄 날씨, 봄의 어떤 풍광을 주게 되는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왜 저렇게 아프리카에서부터 중국 북부까지 먼지 벨트가 이어져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햇볕이 비치면 이제 열대 적도 지역이 가장 굉장히 뜨겁죠.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제일 뜨겁잖아요. 그럼 거기서 상승한 공기가 어디서든 간에 하강을 해야 되겠죠. 내려와야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열대라고 하는 하강하는 지역에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비가 안 오니까 햇볕이 많이 내리쬐고 그러니까 수분이 마르고 비가 안 오는데 햇빛도 강하니까 바삭바삭 마르고 그렇죠. 건조하고 그게 딱 저기다. 네, 그렇죠. 비도 적게 오고 그렇죠. 거의 오자고 그 벨트가 상당 부분 그 아열대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약간 그 위도가 비슷하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약간 보면 조금 이제 북쪽으로 쳐져 있는데 지대가 또 높으면 아무래도 바람을 맞는 쪽은 물론 비가 많이 오지만 북쪽은 바람의 그늘이라고 그러죠. 그런 지역은 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확장이 돼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을 겁니다. 또 그냥 단순히 딱 위도만이 아니라 또 이런 지형적인 요소들 때문에 어쨌든 건조하고 해가 좀 많이 비치는 곳 위주로 이렇게 강수량이 적고 먼지 벨트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제 결국 되돌아가 보면 저런 먼지 벨트가 유지되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봄철에 계절풍이 불어서 이제 황사가 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결국 근원적으로 보면 햇빛이 태양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태양.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대기의 운동 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질서 정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 부분 햇빛이 태양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태양이. 그렇게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의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일정하게 계속 지구가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정하죠. 낮에는 오고 밤에는 안 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라는 건 계속 자유분방하게 흩어지거나 무작위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태양이라는 게 아주 일정하게 계속 지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구라는 질서가 상당 부분 유지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꺼지면 뭐 이런 게 없겠죠. 이제 태양이 꺼지면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무도 없죠. 우리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 상당 부분 대기의 질서는 햇빛이 꾸준하게 그냥 지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어제 유지된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불확실성 곱하기 불확실성 곱하기 불확실성 곱하기라고 깔고 들어가면서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대단한 겁니다. 진짜.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도 어쨌거나 어떤 패턴을 찾아내겠다. 이게 이제 기후학자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질서한 측면을 이제 예를 든 거고요. 물론 저는 먼지벨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기후구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이 결국 태양과 뭐 지형과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